맨시티로 이적한 이후에 리그 9경기에서 15골을 넣었어요. 챔스까지 포함하면 12경기 20골 이쯤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22살의 괴물 같은 선수가 이런 활약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메시, 호날두 같이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 호날두의 22살 때를 지금의 홀란드와 여러 측면에서 비교해보고 홀란드가 이 두 선수를 따라잡기 위해서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동나이 때 스탯 비교. 자, 홀란드가 지금 22살이죠. 지금까지 194경기에서 154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22살 때의 메시는 얼마나 넣었을까요? 162경기에서 80골, 그리고 동나이 때 호날두는 214경기에서 53골. 이렇게 골수만 따지면 홀란드가 훨씬 많이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 호날두 말고 다른 모든 선수들하고 홀란드하고 골 기록을 비교해볼까요? 이 표는 역대 축구 선수들이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100경기를 치를 때까지 몇 골을 넣었냐, 그거를 정리한 표인데 1등이 홀란드입니다. 100경기 동안 103골을 넣은 거지. 그리고 호마리우가 90골, 호날두가 86골 봤니? 오랜만이네. 그 밑에 수아레즈, 은바페, 케인. 이렇게 보면 홀란드의 현재 득점 페이스는 역대 최고다. 동나이 대 축구계에서의 위상 비교. 자, 물론 득점은 홀란드가 많이 했어요. 근데 득점이 다가 아니잖아요. 메시, 호날두가 22살이었을 때 세계 축구계에서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 먼저 호날두 22살 때면 07, 08 시즌입니다. 이때 일단 맨유에서 리그, 챔스 다 먹었고요. 두 개 대회 모두 득점왕 했어요. 그리고 그 시즌 끝나고 발롱도르 받았죠. 요때 발롱도르 받은 것도 갑자기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그 전에에도 발롱도르 투표 전 세계 2위였어요. 카카에 이어서. 자, 당시 호날두는 퍼기용의 4-2에서 우측 윙어를 맡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투톱인 루니, 테베즈보다 아래에 있었지만 깊숙이까지 침투해서 마무리한. 물론 당시에 호날두가 공격할 때는 마음껏 올라가 이런 자유를 허락받긴 했지만 그래도 윙어로서 리그 득점을 32골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그리고 득점뿐만 아니라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컸어요. 드리블하는 거 보면 빨딱빨딱 아주 힘이 넘쳤고 엄청 빨랐고 헤더할 때는 용수철, 양발 슈팅은 거의 제자리에서 때려도 골대에 확 꽂혔어. 그리고 또 무회전 프리킥, 그 프리킥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호날두가 뭔가 더 큰 아우라를. 당시 호날두는 정말 센세이션했고 이미 세계 최고였습니다. 자, 그럼 22살 때의 메시는 어땠을까요? 사실 메시는 22살까지 갈 것도 없이 19살 때 이미 엘 클라시코에서 해트트릭 박았습니다. 그리고 21살 때 트래블도 모자라서 6관왕을 해버렸네. 이미 발롱도르를 받았네. 이미 클럽 축구에서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뤘어요. 플레이는 어땠냐고요? 오른쪽에 위치한 반대발 윙어였죠? 골 잡으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메시가 22살 때 유명한 4TH9 가짜 9번 역할을 맡으면서 유럽 축구를 평정했죠. 그리고 요즘은 메시의 스루 패스 능력이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죠. 근데 그때는 스루 패스를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지가 혼자 미친 속도로 다 뚫고 지가 그냥 넣었거든요. 패스할 필요가 뭐 있어. 자, 그리고 메시가 23살 때는 역사상 최고의 팀으로 꼽히는 그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죠. 결론적으로 호날두, 메시 둘 다 22살 때 이미 세계 축구의 최정점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홀란드의 위대한 이상은 어떻죠? 최근 골을 어마어마하게 넣으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지만 동나이 대 메시, 호날두만큼은 아니지 않아요. 일단 올해 발롱도르 순위는 몇 등이나 하려나 해외 언론 보니까 9위, 10위 정도 예상하는 데도 있고 그보다 낮은 순위를 예상하는 데도 있고 아예 순위권에 없는 데도 있어요. 어찌됐든 탑5 안에는 못 드는 게 맞아. 그러면 작년에 2021년도 발롱도르 순위는 몇 등이었냐? 11등, 조금 부족하다 그죠? 그전에는 아예 순위권에 못 들었고요. 그러면 홀란드의 우승컵 컬은 어떻게 되더라? 오스트리아에서 뛸 때 리그 우승, 컵 대회 우승 한 번씩 했고요. 도르트문트에서도 컵 대회 한 번. 그거 말고는 없어요. 확실히 동나이대로 비교하면 홀란드가 골은 훨씬 많이 넣었지만 개인적인 위상이나 팀 커리어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홀란드가 메날두를 따라잡으려면 몇 골 넣어야 돼? 자, 22살 때까지는 홀란드가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메시, 호날두의 득점 페이스는 미쳤어요.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고요. 홀란드가 지금까지 154골을 넣었으니까 경기당 0, 79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메시, 호날두의 스탯을 살펴보면 메시가 974경기에서 769골, 호날두가 1121경기에서 815골. 이걸 경기당 골로 환산하면
메시가 0, 79골, 호날두가 0, 73골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호날두가 지금까지 엄청난 페이스로 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메시, 호날두는 그 페이스를 커리어 내내 유지했으니까 호날두가 앞으로 한 경기 정도만 이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한 시즌당 50골씩 13년 동안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챔스에서의 득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도 따로 따져봐야겠죠. 챔피언스 리그 통산 득점 1위가 호날두죠. 140골, 그리고 2위가 메시 127골. 홀란드가 지금까지 챔스에서 28골 넣었으니까 앞으로 한 100골 조금만 더 넣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해트트릭, 요게 또 재미있습니다. 홀란드가 이미 해트 14번이나 했어요. 미친거죠. 근데 메시는 몇 번 했는지 알아요? 55번, 호날두는 해트트릭 총 60번. 그니까 홀란드가 앞으로도 해트트릭을 한 40번만 더 하면 됩니다. 위대한 선수의 조건, 사실 골만 많이 넣는다고 위대한 선수가 되는 건 아니죠. 축구 역사상 통산 득점 2위가 요세프 비칸이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골만 많이 넣는다고 다가 아니하자. 그러면 위대한 선수들은 왜 위대한 선수로 여겨지는 걸까요? 메시와 호날두는 기준들 중에 어떤 것들을 충족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기준을 대충 알아야 홀란드가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들은 누굽니까? 언론마다 투표 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단골 선수들이 몇 있죠? 펠레, 마라도나, 메시, 호날두, 지단, 요한 크루프, 베켄바우어, 호나우드 등등. 그럼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의 활약. 자, 생각해보면 메시, 호날두가 역대 최고 선수 타보에 꾸준히 들거든요. 그 이유가 발롱도르 개수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발롱도르 타려면 뭐 해야 돼? 세계 최고 레벨에서 리그 우승, 챔스 우승 조져야 돼요. 아무리 잘해도 저기 좀 밑에 리그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 밑에 리그 씹어 먹어봐야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홀란드도 맨시티 소속으로 리그 우승, 챔스 우승 조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승을 하는데 홀란드가 혁혁한 공을 세워야 돼요. 그것도 여러 번 대중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었느냐가 위대한 선수들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단순히 팀이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대회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야, 저 미친 거 아니야, 야 저게 인간이냐 라고 생각할 만한 순간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 강렬한 인상이 남는 정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모든 위대한 선수들은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상징적인 순간들을 다 갖고 있어요. 마라도나의 단독 드리블 골, 호날두의 시저스 킥, 지단의 발리슛, 크루이프의 크루이프. 생각해보면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이런 선수들도 위대한 선수 반열에 항상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 스탯이 메시, 호날두만큼이냐? 예너 당시의 대중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다고. 그러니까 홀란드가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단순히 골만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대중에게 충격을 줘야 돼요.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 위대한 선수들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꼭 골 넣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의 영원한 아이돌 지단, 그리고 베켄바워가 골이 아니라 경기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 지배력, 그런 것들 때문에 위대한 선수 반열에 올라간 거죠. 지단이 2006년 월드컵 브라질전에서 보여준 영향력 같은 거, 당시에 브라질에도 역대급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 지단이 그들을 다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 약간 신성한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생각해보면 호날두도 그래요. 물론 레알에서 골을 어마어마하게 넣었지만 맨유의 그 07, 08 시즌, 그럴 때 호날두가 경기 자체에 미친 영향력, 사람들은 그 모습을 더 인상적으로 깨닫고 겉같기도 해요. 그리고 마라도, 나도 마찬가지야. 마라도, 나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나폴리랑 아르헨티나 우승시킨, 특히나 나폴리는 우승권하고 멀었던 팀이죠. 근데 거의 혼자만의 영향력으로 우승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경기에 대한 영향력 하면 메시를 빼놓을 수가 없죠. 메시는 드리블로도 되고 플레이 메이커도 되고 골 스코어로도 되니까요. 오죽하면 마스체라노가 메시는 3명의 선수가 합쳐진 하나의 선수다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홀란드가 역선수가 되려면 경기에 대한 영향력을 더 높여야 됩니다. 근데 홀란드 스타일상 막 스루 패스 찌르는 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던 대로 득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득점들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야겠죠. 요즘 득점 통계 내는 거 보면 게임 스테이트 체인지 보이스라는 걸 따로 분류합니다. 이게 뭐냐?
경기의 결과를 바꾸는 골, 그러니까 지고 있을 때 비기게 만드는 거, 비기고 있을 때 이기게 만드는 골. 홀란드는 이런 골들을 많이 넣어야 돼요. 카리스마. 자, 카리스마의 뜻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능력. 그렇게 생각해보면 모든 위대한 선수들은 다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라도나 보세요. 마약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악동 이미지를 얻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축구의 신으로 추앙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걸 또 좋아한다니까. 나폴리 보면은 지금도 마라도나를 모시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크루이프도 카리스마 지렸죠. 담배 엄청 피고 연습도 열심히 안 했대요. 약간 게으른 척이었죠. 천재 이미지. 그리고 지단도 언뜻 보면은 메리아스 입은 대머리 아저씨인데 중요한 순간만 되면 자기 혼자 힘으로 경기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묘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현대로 오면 호날두가 있죠. 키 크지, 잘생겼지, 몸 좋지, 축구팬 이외에도 대중에게 어필하는 슈퍼스타로 자리매긴 했죠. 그런 것들이 위대한 선수로 여겨지는데 당연히 플러스가 되면 될지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생각해보면 호날두와 메시 어마어마한 라이벌리, 그게 또 두 선수의 캐릭터를 더욱 더 돋보이게 하면서 위대한 선수를 여겨지는데 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선수들 모두가 하나의 캐릭터로서 매력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팬이 엄청 많았고 영웅시됐고 우상화됐죠. 자, 그러면 홀란드는 카리스마가 있나요? 일단은 잘생겼죠. 제가 지난 영상에 좀 실수로 범하긴 했는데 디가프리오, 에어, 골을 넣을수록 조금 더 잘생겨지고 있고 약간 이제 축구장 밖에서는 축구밖에 모르는, 축구장에서는 괴물, 약간 그런 이미지로 가고 있는데 카리스마 사람들이 매료시키고 영향을 아직 조금 부족하긴 하다. 홀란드는 메시, 호날두 레벨에 도달할 수 있을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 어렵긴 해요. 그 미친 활약을 10년 넘게 보여줘야 돼요. 슬럼프 따위가 없어야 돼. 메시가 발롱도르 투표에서 9년 동안 2위 안에 들었어요. 호날두도 비슷하고 말이 되냐고. 그리고 메시, 호날두처럼 꾸준히 활약하려면 부상도 없어야 돼요. 메시가 18년간 부상했고 부상 때문에 결정한 경기가 130경기예요. 그리고 호날두는 16년 동안 62경기에서 결정을 했어. 근데 홀란드는 3년간 이미 36경기에 결정을 했습니다. 홀란드가 여러가지 부상이 많은 편이에요. 요거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펩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르트문트에서는 그의 부상을 잘 돌보지 못했지만 맨시티의 의료진은 가능합니다. 이러면 도르트문트가 뭐가 돼? 자, 호날두가 메시, 호날두처럼 되는 건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그의 꾸준한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관리. 일단 홀란드가 엄청 먹죠. 하루에 6000칼로리 먹는데요. 근데 아무거나 처먹는 게 아니죠. 몸에 좋은 거 먹겠죠. 특히 소의 심장하고 간을 먹는데 요게 비타민 B, 철분, 인구리, 마그네슘 같은 게 풍부한 슈퍼푸드랍니다. 그리고 물도 필터에 한 번 걸러서 먹는다고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부터 보러 간다고 합니다. 광합성 하려고. 그리고 잠잘 때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특수 안경을 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메날두처럼 되려면 멘탈 관리가 또 좋다고. 호날두, 메시 언론에서 얼마나 흔들어댔습니까? 근데 호날두가 또 명상을 좋아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레브레이션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호날두가 기대되는 부분이 미친 동료들. 메시도 보면 역대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뛰었죠. 호날두도 맨유에서 레알에서 둘 다 거의 역대급 팀이었어요. 근데 호날두 지금 어때요? 덕페, 베실바, 칸살루, 포든, 특히 포든은 오랫동안 같이 뛸 수 있겠다.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홀란드와 메시, 호날두 선수를 비교해봤습니다. 당연히 아직은 비교가 섣부르죠. 하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홀란드는 과연 꾸준한 활약으로 수아레즈, 벤제마, 레반도프스키를 넘어서 메날두 레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